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만 4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중개업에 대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초보 공인중개사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딜레마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옵션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걸 우리는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딜레마를 겪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미팅이 끝나고 고객이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객이 미팅이 끝나고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희 직원한테 똑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은 고객이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혹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할 손님인 것 같았어요. 그냥 돌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과장님은 마지막 계약이 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팅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한 1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보 공인중개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겪게 되는 딜레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을 그냥 돌려보낼까? 아니면 끝까지 설득해서 클로징 할까?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객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집에 가서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클로징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약을 조금 더 빨리 하거나 빠른 선택을 유도해낼 수 있겠죠. 대신에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딜레마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번째, 끝까지 클로징을 해야 한다가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끝까지 클로징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생각할 시간을 줬을 때 계약이 더 잘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생각해 본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게 더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 원칙이 없으면 그냥 매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계약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과장님처럼 미팅을 15번이나 했는데도 계약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 이 설명을 듣고 난 과장님은 실제로 일주일 만에 계약이 2건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아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일주일 안에 계약을 2건 더 해낼 수 있을지요. 자, 첫 번째 행동을 취했을 때 긍정적 효과는 아까 뭐였어요? 고객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고객이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대신에 부정적 효과는 뭐예요?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 효과는 뭐예요? 계약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고객이 빠른 선택을 할 거니까요. 대신에 부정적 효과로서는 고객이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2번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냐면 첫 번째 선택은 표면적으로 고객을 위한 선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부담을 주기 싫고 나는 착한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에는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아 보여요. 왜? 내가 계약해서 돈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고객을 위한 선택인 거죠. 고객이 좋은 물건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개사로서 고객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고객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1번의 선택은 표면적인 게 아닌 실제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2번의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고객을 위한 선택이었으니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2번을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설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고객이 떠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초보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고객에게 우리가 물건을 4개를 보여줬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선택을 못해요. 왜? 1번은 조금 비쌌고 2번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고객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중개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중에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해서 저녁 7시까지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보 금융중개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고객은 1번과 2번을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그리고 1번과 2번 중에서 오늘 저녁 7시까지 얘기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숨어있는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1번과 2번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당연한 옵션인데 초보 공인중개사는 그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고객은 우리한테 분명히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녁 7시까지 얘기해 줄 거라고 우리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러나 숨어있던 세 번째 옵션은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객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아니 고객이 처음부터 그냥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미안해서입니다. 나한테 조건을 얘기했고 중개사인 내가 고객의 조건에 맞는 물건 여러 개를 찾아서 4개나 보여줬는데 그거를 다 마음에 안 든다,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거죠.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요. 물건이 조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초보 공인중개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고객이 처음부터 1번과 2번 둘 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물건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물건을 또 찾기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 세 번째 이거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착한 공인중개사이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거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고객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따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 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주일 만에 2건의 계약을 더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미팅을 할 때 끝까지 클로징을 하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게 진짜 고객을 위한 선택이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강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중개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고객을 위한 선택을 따라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고객을 위한 물건을 찾아주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계약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의문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덜 부담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이 너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려워 두 번째 딜레마 2탄에서 고객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영상까지 보셔야 되니까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께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하니까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보 공인중개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객이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돌려보낼까? 아니면 끝까지 클로징을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돌려보내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 두 번째 위한 선택을 하는 거는 고객을 위한 선택이니까 이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고객을 위한 설득을 할 때 고객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덜 부담스러울까?
그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